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선생님 김사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학 반응이 나타날 때의 규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로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원소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법칙 뭐였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얘네들이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모두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요 이름 안에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졌을 때 일정한 성분비를 가진다. 자, 여기서의 성분비는 바로 질량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분비라는 것은 질량비거든요. 자, 그래서 요 학습 목표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거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구성성분 원소 사이에, 그러니까 화합물을 구성하는 구성성분 원소 사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H2O 같은 게 있겠죠. H와 O, 그러니까 즉 수소와 산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한다.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오늘 수업은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좀 볼게요. 먼저 우리가 질량비를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요거부터 한번 좀 보고 가죠. 자, 여러분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바로 차체 한 개와 바퀴 4개가 만나야지 자동차 한 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죠? 차체 하나를 바디라고 하고요, 바퀴를 이제 휠이라고 했을 때 바퀴가 총 4개가 차체 하나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는 BW4라고 지금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물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방금 만든 건데,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물 분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자,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만나서 지금 물 분자 1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려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비율,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만나서 물 분자 1개를 만들어낸다. 바로 이 비율을 이제 개수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개수비. 자, 개수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수비랑은 다른 겁니다. 개수비랑은 다른 거예요. 개수비는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에서 분자가 몇 개가 지금 들어가느냐,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개수비는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원자가 몇 개씩 지금 결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개수를 나타내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개수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요 개수비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질량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정의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다시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그겁니다. 왜 이렇게 일정한 성분비가 성립을 하느냐? 자, 보시면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요,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해서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2개와 산소 1개, 얘가 만났고요.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 하나와 산소 2개.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질소 하나와 수소 3개. 즉, 이러한 개수비로 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일정한 질량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자의 종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탄소예요. 그죠? 탄소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고유한 값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가 같다라고 한다는 것은 질량도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하게 되면 질량비 또한 일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의 비를 구하려면 얘네들의 질량을 먼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상대적 질량을 보는데, 상대적 질량에서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바로 이 수소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양성자 한 개와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작년에 다 배웠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의 이 양성자 한 개를 질량 1이라고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헬륨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헬륨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헬륨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양성자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중성자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자, 질량이 얼마예요? 바로 4가 되겠습니다. 수소에 비해서 지금 헬륨이 지금 4배 더 많습니다. 4배 더 많기 때문에 그냥 4로 우리는 지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탄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의 원자 번호 몇 번입니까? 그렇죠, 6번입니다. 원자 번호 6번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죠? 6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성자 개수 6개와 중성자 개수도 그러면 몇 개예요? 6개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은 바로 12가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수소는 질량 1,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구리는 64.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이외의 것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물어본다라고 하시면은, 원자 번호 20번 이내에서는 원자 번호 곱하기 2를 해주면 얘네들은 질량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이 원자의 질량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비 먼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량비를 알려면 얘네들이 어떤 개수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질량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2개입니다. H2O잖아요. 여기서 수소 개수가 2개, 여기는 산소 원자의 개수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비를 따져보면 2대 1이 됩니다. 물 분자 하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비는 2대 1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러면은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예요?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16입니다. 그래서 원자 간의 질량비는 1대 16이 나옵니다. 잠시만요 친구들, 잠시만요. 수소 원자 한 개는 16, 질량은 1이고요. 산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6이에요. 한 개 한 개당 질량은 1과 16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는 개수는 몇 개예요? 여러분, 2개입니다. 그러면 1 곱하기 뭐를 해줘야 됩니까? 2개니까 2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물 분자를 구성하는 질량비를 보겠습니다. 자, 질량비 자체는 자, 지금 수소가 2개, 수소 2개, 그리고 산소 1개란 말입니다. 산소 1개이기 때문에, 자, 여기 수소가 2개 있습니다. 근데 수소의 질량 얼마예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1이고요. 자, 산소가 1개 있습니다. 산소 1개 있기 때문에 산소는 얼마였죠? 8번이죠. 산소 8번이기 때문에 16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2대 16이기 때문에 질량비는, 물 분자 자체에 대한 질량비는 1대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산소랑 수소랑 만났는데 얘네 둘의 질량비가 1대 8이더라 라고 하는 것은, 아, 이거는 물 분자구나 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요 H2O2라는 물질을 볼게요. H2O2 바로 과산화수소입니다.
자, 아까 물 분자와 지금 비슷한 점이 뭐죠? 물 분자와 비슷한 점은 지금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H2O2입니다.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수소 2개와 산소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는 것은 수소는 지금 개수비가, 얘네들의 과산화수소의 개수비가 얼마냐? 과산화수소의 개수비는 수소, 산소가 2대2가 되겠습니다. 2대2가 됩니다. 2대2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약분하게 되면은 1대1이 되고요. 1대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분 원소의 질량비를 보시면은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1개예요. 수소 1개이기 때문에 1 써주고요. 거기서 수소의 질량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1입니다. 자, 산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질량이 16입니다. 자, 16인 산소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죠. 그래서 1대 16이 되겠습니다. 아까 H2O의 질량비랑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과산화수소는 아까 물과 동일한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자체는 1대 16이라는 비율을 가진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화합물은요, 여기죠.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배우고 있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화학 반응 안에서 나타나는 규칙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암모니아입니다. 자, 암모니아 NH3입니다. 자, NH3 질소 1개에 수소 3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자, 개수비는 얼마입니까? 질소 대 수소가 1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빨리 해볼게요. 자, 성분 원소는 지금 질소, 수소입니다. 질소의 질량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14가 되겠습니다. 자, 수소의 질량 1입니다. 그래서 14를 가지는 질소 지금 1개와 1을 가지는 수소 3개가 만나서 14대 3의 질량비를 이루고 있다. 그렇구나. 이런 규칙이 있구나 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2 한번 보겠습니다. CO2 같은 경우도, 자, 이제 조금 빨리 갈게요. 자, CO2의 개수비는, 자, 탄소와 산소가 1대2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탄소 같은 경우는 질량 12, 산소 같은 경우는 질량 16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성분원소 질량비를 보시면은, 자, 12짜리가 지금 몇 개? 1개. 자, 그리고 16짜리가 몇 개? 2개. 이렇게 있어서 12대 32가 나오고요. 얘를 4로 약분을 하게 되면 3대 8이라는 질량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이거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이거를 친구들 요거를 한번 좀 보시죠.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볼트랑 너트, 지금까지는 그냥 어떻게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볼트랑 너트 모형을 지금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볼트 1개와 너트 2개가 만나는 요런 화학 반응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화합물의 모형의 개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B와 N이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해서 BN2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볼트가 10개 있습니다. 자, 볼트가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트가 16개가 있습니다. 볼트가 10개, 너트가 16개. 자, 만약에 볼트가 10개라고 한다면, 볼트가 10개를 모두 다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너트는 총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2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너트는 16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너트가 16개라고 한다는 것은 볼트가 몇 개 필요한다는 겁니까? 볼트가 8개 필요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BN2의 개수, 요거 아래 첨자로 써야 됩니다. 자, BN2의 개수는 8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아시겠어요?
요거를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볼트가 15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너트가 40개라고 했을 때, 남은 모형과 개수는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볼트가 15개입니다. 15개이기 때문에, 너트가 만약에, 볼트가 15개를 다 쓰려면 너트는 30개만 있어도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너트가 40개인데 40개를 다 쓰려면, 볼트는 20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15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BN2의 최대 개수는 15개가 되겠습니다. 15개가 되는데 자, 남은 모형입니다. 그럼 볼트가 남습니까? 너트가 남습니까? 그죠? 너트가 남게 되겠죠. 너트가 남고요. 개수는 몇 개가 남을까요? 아까 15개와 30개가 썼으니까 10개가 남게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는 얘네들 안에서 구성하는 원소들 사이에서 일정한 성분 B를 가진다. 즉 질량 B를 가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부분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 관련된 실험 간단히 여러분들이랑 좀 보고 가죠. 지난번에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도 조금 약간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제 얼굴 올릴게요. 자, 그냥 보시면은 구리의 질량, 지금 이거는 구리와 산화구리입니다. 그래서 구리를 연소를 시킵니다. 자, 구리를 연소를 시킨다는 것은 산소와 맞닿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산화구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자, 보시면은 구리의 질량이 0.4라고 합니다. 자, 구리의 질량이 0.4고 산화구리의 질량은 0.5래요. 자, 친구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산소의 질량은 이때 얼마입니까? 0.1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요 실험에 대해서 이해 가세요? 자, 두 번째, 구리를 0.8로 갖고 왔답니다. 구리를 0.8로 갖고 와서 연소를 시키는 실험을 해서 산화구리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를 보니까 1.0이 만들어지더래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 만들어진 산소, 여기에 반응에 사용된 산소는 0.2g이라는 소리죠. 질량 보존의 법칙. 세 번째, 자, 1.2를 갖고 왔을 때는 지금 1.5랍니다. 자, 1.2를 갖고 왔을 때는 산화구리가 1.5나 만들어진대요. 자, 그러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여기서의 반응된 산소의 양은 0.3이 되겠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구리랑 산소랑 몇 대 몇으로 반응하고 있다? 구리랑 산소랑 몇 대 몇으로 반응하고 있다, 지금? 4대 1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오케이? 4대 1로 반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4대 1 때 산화구리는 바로 5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됩니까, 친구들? 요거 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실험 내용이 있습니다. 요 실험 내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산소의 질량을 써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 구리랑 지금 산소랑 만나서 산화구리가 되잖아요. 자, 그때 산소의 질량을 쭉 써주시고 그 산소의 질량에 맞춰서 여러분이 여기 그래프를 완성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숙제입니다, 친구들. 요거 여러분들 다 완성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저 정리를 하죠. 아까 우리가 방금 실험에서 봤었던 산화구리입니다. 산화구리 같은 경우는요, 자, 구리와 산소가 1대1로 반응을 합니다. 1대1로 반응하는데, 자, 구리 같은 경우는 얘는 질량이 64입니다. 질량이 64고 64짜리가 하나 있죠. 자,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16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요게 한 개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64대 16, 4대 1이라는 비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내용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친구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기체 반응 법칙인데, 기체 화합물을 생성할 때, 요게 지금 나타나는 규칙이거든요. 이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그 다음에 기체 반응 법칙. 여기에서 어떤 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좀 해 주셔야 이 파트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빠이.